일본이 금가루처럼 여긴 인, 삼. 고려인삼은 삼국시대부터 진상교역상품의 꽃이었다. 시대에 따라 약효만큼이나 조공상품, 교역상품, 인삼통화, 밀수품 등으로 다양하게 거래되었다. 그 효능이 프랑스 루이 14세에게도 알려질 정도여서 대외적으로도 인삼의 인기는 하늘 높이 치솟았다. 일본의 대마도에서는 에도에 진상되는 품목의 인삼이 빠지면 태수자리를 유지하기 힘들 지경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을 정도였으니까. 특히 풍토병이 많은 일본에서는 장독을 치유하는 데 특효약처럼 쓰여 인삼을 금가루처럼 여길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장에서 70냥짜리가 일본 에도 시장에선 4배 이상의 가격에 팔려 인삼의 80에서 90%가 일본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떠돌기도 했다. 이런 연유 탓에 일본 상인은 초량회관에서 개시무역을 하면서 선대금 지불 방식의 피집이라는 특수한 거래로 인삼을 매집했다. 이것도 모자라면 무역 브로커 역할을 하던 여권을 통해 외관 주위로 몰려든 동네 상인을 비롯한 잠상과 연계해 인삼을 밀거래하기도 했다.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인삼 반출이 늘면서 국내 사정이 좋을 리 없었다. 점차 인삼이 고갈돼 약으로 쓸 것마저 부족한 지경에 이르자 수출 제한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국내에 고구마를 처음 전파시킨 조엄은 1764년 영조 40년 477명을 거느린 통신사 정사로 긴 사행길에 올랐지만 불행히도 그 길은 고생과 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에도에서 의전 절차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던 조엄 일행은 1765년 4월 6일 오사카의 니시온간지에서 1박을 하게 됐다. 새벽 무렵 최천종이 막참을 청하는 순간 자객이 나타나 목에 칼을 찔렀다. 칼날을 뽑으며 최천종이 소리를 지르자 범인은 잽싸게 도망을 갔다. 불빛에 드러난 옆모습은 외인이었다. 처벽을 붙이고 약을 다려 마시게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그는 다음날 아침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졸지에 신복을 잃은 조엄은 범인을 색출해 목숨으로 변상하라고 강력히 통고하자 일본 측은 군사 2,000명과 선박 600척을 동원해 범인 색출에 나섰다. 결국 지방에서 검거된 범인은 대마도 역관 스즈키 덴조로 밝혀졌다. 그는 거울을 잃어버린 최천종이 자기를 의심하며 말채찍으로 때렸기 때문에 분을 못 이겨 저질렀다고 했다. 과연 거울 하나 때문에 양국 간 문화교류로 설린 우호를 다지는 마당에 이런 끔찍한 국제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났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감춰진 이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역관을 비롯한 수행원들은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 없어 많은 인삼을 몰래 휴대해 일본 스시마 역관들의 호위 아래 판 후 인삼 판매 대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할부림이 났다는 것이었다. 이후 이 사건은 계속 부풀려져 한동안 일본에서는 연극이나 소설에 흥미로운 소재가 됐다고 한다. 1764년 4월 11번째 통신사 일행들 중 춤추는 소동으로 뽑혔다가 대마도에서 오사카로 오는 도중 풍토병에 걸려 이곳 치쿠린지에서 숨을 거둔 고인의 묘비가 있다. 477명의 통신사 일원이었던 김한중은 당시 22세였다. 험한 백길을 무사히 건너 일본 본토에 도착한 뒤 육로로 오사카로 가던 도중에 그만 병에 걸린다. 오사카에 도착했을 때에는 위독한 상태였다. 조선통신사 대표정사로 고구마를 들여온 인물로 알려진 조엄을 비롯한 직속 상관들은 그를 서둘러 이곳 지쿠린지로 옮겨 치료를 맡긴다. 하지만 병세는 갈수록 악화돼 결국 숨을 거두고 만다. 김한중이 눈을 감기 직전 조선에 남겨두고 떠난 두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하자 지쿠린지 주지가 이웃 일본 아이 둘을 데려와 보여줬다는 일화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죽음의 문턱에서 김한중은 지쿠린지에 이런 시를 남겼다. 낯선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운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절절히 배어있다. 금춘 외국객 건현 조중인 부세하 회정 가귀고 지춘 올봄에는 일본의 손님이지만 지난해는 조선에 있던 사람이었네. 뜬구름 같은 세상에
어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할 것인가? 옛 땅의 봄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그가 숨지자 당시 지쿠린지 주지는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100만 번 읊었다고 한다. 숨겨진 역사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 오늘은 조선통신사 행사 중 일어났던 아픈 역사의 뒷 이야기였습니다.